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와 동일하게 최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고 온도는 9도라고는 하는데 마치 체감으로 보았을 때는 영하 5도의 날씨가 쭉 이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출근 및 외출하실 때 이제는 장갑하고 목도리에 귀마개까지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날씨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날씨가 추워지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항상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수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도 포함이 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UBS, 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피델리티와 UBS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SSGA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의 경우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뿐 아니라 SPDR,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 전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추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처럼 전통 금융권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 심지어 보험사와 국부 펀드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물결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단 1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메이저 은행들과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이 지속이 된다면 또한 제도적으로도 큰 프레임워크, 안전 장치들이 생기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나머지 기관들과 고액자산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이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서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투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매매와 보관까지 서비스 확대를 고심하며 일부 국가들의 대형 은행들은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의 어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도박과 투기로 봐왔던 시민들의 대규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지금까지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나질 않은 상태이죠. 캐나다와 브라질 등 몇몇 국가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질 않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은 너무나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과연 지금의 가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저 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가격이 다시 올까라고 생각이 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가격에 암호화폐를 샀어야 했는데 저 때 산 사람들 너무나 부럽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마치 이번 연도 2021년도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분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으며 투자할 현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비트코인은 가장 완벽한 통화의 탄생이며 인터넷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의 혁신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터넷 뱅킹과는 완전하게 다른 개념인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를 비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무지성 존버가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이 시장에 투자하는 나만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본인 회사의 주식을 무려 11%를 매도하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초 도지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트위터상에 올리며 가격을 펌핑시켰던 장본인이었죠. 이에 얼마 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제 바이낸스에서 도지코인과 관련 출금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바이낸스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이에 도지파더라고 이제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요.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바이낸스 도지코인 홀더 자기 탓이 아닌 오류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상에서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도지코인 홀더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론 머스크를 태그하며 우리는 수상쩍은 게 아니다, 도지코인 출금 이슈 해결을 위한 작업 중에 있다라는 바이낸스 트윗에 대한 답글이라고 하네요.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난 세월들이 떠오르면서 PTSD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기까지 한데 그냥 이 시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벤트 세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화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무조건 역사 교과서에 등재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저 비트코인을 도박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어제이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관하여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려고 하네요. 무튼 내용으로 돌아가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엘살바도르는 전혀 굴하지 않고 있죠.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1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에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가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9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록체인 개발 회사 블랙스트림의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인 샘슨 모우의 경우는 엘살바도르가 자사 서비스 리퀴드 네트워크를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만기 10년물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조달할 자금 중 절반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지열 발전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채권은 이제 5년의 매매 제한 기한이 종료가 되면 비트코인을 판매해 추가 배당을 진행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 예상 채권 금리는 무려 6.5%라고 합니다. 채권 금리가 6.5%면 상당한 수준인 것인데, 샘슨 모우의 경우는 5년 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한화 약 11억 9천만 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예상 가치를 감안하면 채권 만기가 도래시 연간 수익률은 146%에 달할 것이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채권으로 엘살바도르는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싱가포르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엘살바도르의 정책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선례가 없었기에 당연하게도 많은 문제들과 시민들의 경우는 과격한 시위까지 하기에 나섰지만 현재 엘살바도르의 사용자가 무려 이제 치보의 사용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 엘살바도르의 인구수가 60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이죠.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채권까지 발행하는 도전을 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기업 단위의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은 보았지만 국가 단위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이기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당연하게 좋게 보지 않을 텐데 이에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엘살바도르의 국채가 헐값에 나오는 일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차단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엘살바도르의 이번 새로운 도전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무엇이든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은 가장 큰 리스크를 지기 마련이지만 잘 극복한다면 엄청난 리턴을 맞이하게 되죠. 엘살바도르에 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민간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많은 투자자들에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됨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침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어떠한 바람이 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일까요? 가상자산 관리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가상자산 관리 감독 독립기구를 만든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관리 감독원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부처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3일 이투데이의 취재 결과 청와대는 12일 디지털 자산관리 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할 새로운 독립기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당과 야당 모두 이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대한민국 의회에도 또한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심을 얻으려는 수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충분히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이죠. 제발 표심만을 위해서 보여지기 위한 쇼가 아닌 진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한 진정성에 국민들의 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끝나려나 싶으면 SEC에서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답답한 심정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회사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23일 CNBC에 따르면 리플의 CEO이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좋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 사건이 내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CNBC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법 절차의 느린 진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전을 보았는데 분명히 판사가 몇 가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이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빵영의 경우는 얼마 전 SEC 때문에 이더리움에게 2위의 자리를 빼앗겼다며 울분에 찬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SEC와의 소송이 아니었다라면 현재 충분히 가격이 지금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애증의 코인 XRP, 아무런 근거 없이 리플사의 CEO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앞으로의 소송의 행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또한 정말로 내년에 길고 긴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는 중이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뒤, 5년 뒤라는 시간이 지금 당장은 멀어 보이고 오지 않을 시간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또한 3년 전, 5년 전 우리에게는 머나먼 미래였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며 가장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공부하면 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앞선 몇몇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깊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단순히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만큼 커질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과연 암호화폐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쉽사리 메타버스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산업군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의 금융의 기본을 바꿔 놓을 만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활동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힘을 다양한 형태로 무조건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같이 한번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